네, 잠시 후 7시 정각 이곳에서는 5.18 민중항쟁 43주년 전국 청년학생 문화제 5월의 청춘 역사를 지키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무대 앞쪽부터 자리해 주실 바랍니다. 길놀이를 지금 수고해 주시고 계신 분들은요, 경상국립대학교 풍물패 악동입니다. 지금 5월봄 순례단 오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를 바라보고 이쪽 편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시는 5월봄 순례단 분들은 저 문대를 바라보고 이쪽 편으로 뒤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깔게 받아가세요.
네, 부산 청소년 청년 결의하나께서 여기 앞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뒤에 대학생 결의하나가 이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7시 정각에 5.18 민중항쟁 43주년 청년학생 문화제 5월의 청춘 역사를 지키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청년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청년학생 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민중의례를 하려고 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의례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5.18 항쟁 이후에 이 국민들은 우리의 이웃을 죽이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마냥 자랑스러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민중의례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먼저 떠나간 이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묵념을 다 같이 하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장 앞장서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5월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민중의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힘쓰시다 돌아가신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이어서 5월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팔을 흔들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지는 담대오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5.18 민중항쟁 43주년 전국대학생 5월봄 순례단장이자 진보대학생회 전국대표 강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43년 전 5월의 거리는 기나긴 박정희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모두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고 민족이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앞서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청년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모인 10만의 대학생들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고 5월 17일 내려진 비상계엄령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 전남대 학생들에 의해 5.18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쟁이 끝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미 문화원을 점거하며 학살의 책임자로서 미국의 본질을 매일 먼저 알려낸 것도 바로 대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광주에서 수많은 열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과연 80년 5월에 광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똑같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 스스로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너무 훌륭한 민주투사가 되기는 어렵겠죠. 다만 생각도 처한 환경도 다른 우리가
오늘 이렇게 5.18 민중항쟁 43주년 청년학생 문화제에서 5.18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큼은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의 새벽을 아침으로 바꿀 희망은 지금의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역사를 지켜온 청년 학생으로서 우리는 지금 역사에 어떤 돌멩이 하나를 던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광주에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청년 학생 참가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서 그냥 지역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비행기 타고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네, 경남과 부산에서 참가자들 오셨습니다. 대구, 경북과 대전, 충청에서도 네,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원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아까 오전에 합동 참배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그 청년 진보당 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오늘 문화제는요, 그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 묘역에 계신 강병기 열사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강병기를 기억하는 사람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년학생 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5월의 청춘 하면은 여러분께서 역사를 지키다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진짜 찐 사회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5월의 청춘. 저 학교 사람들 좀 봐.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8개 넘는 동아리 들었어. 이젠 성인이니까 하고 싶던 거 다 할 거야. 사회 문제도 관심 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처음에 낯설 거야. 하지만 나는 준비돼 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배 동기들이랑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주 기행할 거야. 너무 흥분한 거 아닌지 몰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라도 할 거야. 자, 다들 오셨나요? 하나, 둘, 네, 다 오셨군요. 그럼 안전벨트 매시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그려봐. 귀여운 단체 티 입고서 똑똑한 학생 모습 보여줄게. 나 필기도 겁나 할 거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얼굴에 가득 선크림 바르고 끝없이 웃고 얘기할래. 상상만 해도 좋아.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법 같고 즐거울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역사 속으로 떠날 거야. 너무 흥분한 거 아닌지 몰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회가 올 거야. 복학했다 돌아왔다 이젠 내가 여기서 화석이네.
작은 실수라도 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오늘뿐 하지만 오늘뿐 너무나 긴장돼. 너무나 기대돼. 자 이제 광주에 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양이 왔나 나의 걱정된다. 꿈이 선배 모습 언제나 보여주며 졸려 진정한 청춘 꿈꿔. 내일이면 소용없어 바로 오늘의 여행.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을 수 없어. 나무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 선배 지난번 동아리 세미나에서 뵀을 때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저한테 기행 가자고 하셔놓고 같이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랬나? 나도 동아리원이니까 기행은 같이 가야지. 아 용지 너는 우리 동아리 어쩌다 들어왔어? 선배도 아시다시피 제가 ENTJ잖아요. 저는 대학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에타에서 보니까 우리 다바꿔 동아리가 시사, 사진, 역사, 환경, 인권, 통일, 독서 동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대학교 오면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것저것 얘기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외과 왔잖아요. 대학에서 정치 얘기하면 손절만 당할 텐데. 선배 뭐라고요? 아 아니야. 선배는 그럼 작년부터 다바꿔 회원이셨던 거예요? 아니 나는 사실 2년 전에 회원이다가 이번에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면서 동아리 다시 돌아온 거야. 와, 찐사랑이다 찐사랑. 다바꿔의 애정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뭐가 좋아서 계속 활동하신 건데요? 우리 동아리가 세상에 불만 있는 사람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잖아. 나는 ISFP라 누워있는 게 너무 좋은데 세상에는 누워서 다니는 이동수단은 없고 서서 다니거나 앉아서 다니는 이동수단만 있는 게 불만이었어. 다른 애들은 다 지독하다고들 하는데 다바꿔 사람들은 다 불만이 많으니까 내가 별나 보이지도 않고 서로 비난 없이 얘기하니까 좋더라고. 누워있는 거랑 5.18이랑 무슨 상관인데 기행에 오신 거예요? 글쎄 내가 5.18 관련해서도 불만이 좀 많아서. 뭐야, 선배 완전 뉴진스의 하이보이네. 앉아. 뜬금없어. 창밖이 푸릇푸릇해요. 벌써 다 왔나 보다. 우리 이제 내려요. 아 좀 자면서 오고 싶었는데 떠들면서 오니까 벌써 피곤하네. 선배 뭐라고요? 아 아니야. 똑바로. 고등학생 때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광주에 드디어 왔다. 1박 2일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워가야지. 아자. 오랜만에 본가가 있는 광주에 왔다. 역사 기행은 나도 오랜만이라 좀 설레네. 내가 선배니까 용지도 잘 챙겨줘야겠다. 가보자고. 특전사 농지회와 공법단체는 졸속 공동선언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사과하라. 역사를 왜곡하는 계엄군의 5.18 민주묘지 참배 반대한다. 엥? 무슨 소리지? 외역인데 누가 시위를 하나 봐요. 선배, 우리 빨리 가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요. 아 꼭 그래야겠지. 아, 선배, 빨리요. 특전사 예비역 수십 명이 군복 차림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 들어섭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화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차지한 적도 없고 전쟁생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참배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정부가 무들한 정부요. 그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생 결의하나 대표 이승민입니다. 화해와 포용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취임 1년 동안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없이 피해자의 화해와 포용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80년 광주를 짓밟았던 군홧발이 다시 5월의 영령들이 묻혀있는 망월 묘역으로 향했고 모두가 반대하는 졸속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빨갱이 폭도로 5월의 열사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패 죽였던 계엄군이 자신들도 피해자라 외쳤습니다. 시민들을 학살했던 것은 질서 회복의 의무였고 자신들은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니 자신들 또한 피해자라 외쳤습니다. 5월의 열사들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때 왜 죽어야 했던 것이냐 억울하다 외치셨겠지요. 그 피 묻은 군홧발로 다시 이곳을 짓밟지 말라 외치셨을 겁니다.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까 무서울 때 사용하는 것은 졸속 행정, 졸속 처리, 졸속 합의입니다. 지금의 강제동원 해법 또한 그렇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죄 한마디 받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쳐가며 싸워오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쟁취해낸 권리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강제징용이라는 걸림돌을 치웠으니 이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이 아니라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 지원이었다.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다. 도를 넘는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릎 꿇으라 할 수 없다는 일본 총리가 할 법한 말을 짓거렸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일본이 원했던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내팽겨친 굴욕 외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시작된 굴욕의 역사는 바로잡지 못하면 또다시 반복되고 맙니다. 그 굴욕의 역사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두 번의 칼을 꽂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굴욕의 역사를 치욕의 역사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5월의 열사들 앞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앞에 당당한 역사를 여기 있는 우리가 함께 써내려 갑시다. 감사합니다. (5.18이) 교과서에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떡하니 써있으니까 다 해결된 역사인 줄 알았는데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니 몰랐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광주에 와서 직접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선배는 원래 역사 좋아하세요? 아니 나는 이과라 역사 거의 배운 적이 없어. 라떼는 한국사 필수도 아니었거든. 그래도 본가가 여기 광주라 친척 한 다리만 건너도 5.18 때 피해 당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들 말씀을 엿듣긴 했지. 선배 본가가 광주였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네가 안 물어봤잖아. 그런 소리가 아닌데. 여튼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 더 해주세요. 흥미로운 얘기 없어요? 아까 소리치시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 있는데 역사 왜곡이 꼭 시간이 지나야 시작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이미 5.18 때부터 항쟁을 폭도로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의 수호자로 둔갑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대. 진짜요? 우리 큰엄마가 시장에 나가셨다가 계엄군이 사람을 막 때리는 걸 보고 도망쳐서 그대로 집에만 계셨대. 그러다가 해방 광주가 되고 광장에 같이 나가셨다는 거야.
사람들 사이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항공모함을 끌고 왔다는 얘기가 수근수근 들려왔대. 그래도 지금은 미국이 학살을 승인했고 전두환이 시민을 폭도로 몰아갔다는 걸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때는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이 북한군 빨갱이로 낙인 찍혔나 봐. 잘못된 사람들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바로잡지 않고 애꿎은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날들이 반복되네요. 제가 뉴스를 좀 잘 챙겨봤는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님들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도 다 국가를 상대로 싸우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역사는 되풀이되는 걸까요? 글쎄, 우리 저 공연 보러 갈까? 네가 궁금해하는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요? 우리 전시회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뭐 어때? 원래 인생은 발길 닿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야. 그래요. 그럼 빨리 가요.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30분이나 남았는데 먹은 거 다 채야겠다. 가자. 나가. And I had been very shocked during Gwangju by the U.S. statements that this, America supported the takeover of military. 전두환 신문고가 무고한 광주 시민을 학살하는 걸 당시 미국이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환 퇴진을 외치던 이들은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비밀 전문을 보면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계엄군의 과잉 진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군사 작전을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It was a Korean action. The students who were 조용! 여러분들 모두 집중해 주시오. 지금부터 노래패 하나 구성원들의 재판을 시작하겠소. 비고 원동이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전국 대학생 문화제에 참여한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간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를 시작한 죄, 계엄령을 선포해 정권을 장악한 죄, 자주를 외치는 학생들에게 휴교령을 강제한 죄, 광주의 출입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한 죄,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진압한 죄, 어린아이와 임산부를 총으로 쏴 죽인 죄, 금남로 시위대에 앉아 쏴 자세하고 혐오를 줄갈긴 죄, 상호에서 헬기로 쏴 죽인 죄. 노래패 하나 회원들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비고 원동이 징역 3년에 처한다. 광주광쟁을 반정부 폭동이라 민중학생 더럽힌 죄, 독재 정권의 정신을 이어받아 배운다는 망언한 죄, 종북 좌파들이 괴물들의 집단이라 헛소리 짓거린 죄,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하고 민주를 유린한 죄. 비고 김태훈, 비고 이유빈,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광주 항쟁은 북한군이 쳐들어와 폭동을 저질렀다며 한국에 번번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조선유수 및 농락한 죄문동 항쟁이 전국으로 퍼질 시에 미군 동원한다며 자기 국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죄 광주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노의 죄 때문이다. 비고 양준혁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한국의 자주 민주주의를 파괴한 미국은 무죄, 불의에 저항한 나는 사형. 대체 이 나라 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지시를 세계에 알려주시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나라 이름 고통할까? 나라 이름 고통할까?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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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공연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투쟁의 현장에서 누가 죄인인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 회원들의 형량은 쌓여만 가고 저는 누적된 사형만 한 5번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광주 학살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음을 똑똑히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주권이고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 민중들이야말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으로 인해서 대내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 광주 시민들은 항공모함을 파견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준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항공모함은 미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분단의 틀 안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형성된 전두환 독재 정권이 우리 민중을 끝없이 학살하고 본인의 사상을 심고 우리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미국은 당장 광주 학살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 정신 차리고 사과할 수 있게끔 미국에 대한 분노의 함성을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들의 큰 함성으로 미국에게 분노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게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아와야 되겠죠.
자주권을 되찾고 외세에 간섭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두 번째 곡 우리에게 권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하나 둘 셋. 누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주인이 아닌 거짓된 자들, 언제까지 눈앞에 있는 진실을 왜곡하고서 살아갈 텐가?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가? 주인이 아닌 제국의 자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두 주먹 불끈 쥐고서 싸워보자. 여기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권력을 함께 외쳐나가자. 사주의 권리를 여기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권력을 함께 외쳐나가자. 사주의 권리를. 네, 노래 들을만 하신가요? 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의 파도가 몰아칠 수 있게끔 여기서부터 나같이 파도 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보여줘야지.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여기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권력을 함께 외쳐나가자. 사주의 권리를 여기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권력을 함께 외쳐나가자. 사주의 권리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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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라 박수를 더 크게.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모두 함께 외쳐보자. 자주의 권리를 이 손으로 싸워나갈 우리에게 권력을. 네, 지금까지 노래패 하나의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열심히 본다고 생각했는데 5.18이 우리나라 외교 문제랑 주권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돌아가면 뉴스를 더 열심히 봐야겠어요. 선배, 저랑 같이 서울 가면 학교에서 대자보 써보는 거 어때요? 보니까 요즘도 맨날 전쟁 위기에 핵까지 막 등장하고, 그리고 5월만 되면 정치인들이 5.18 관련해서 망언하잖아요. 요새도 보니까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5.18 때를 보니까 역사 공부만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겠어요. 그렇게까지? 나도 5.18 역사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뭘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정치적이라고 욕먹어. 아니, 익명으로 하면 되잖아요.
익명으로 하면 또 어차피 묻히지 않을까? 우리가 뭘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야. 전쟁을 무슨 수로 막아?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먼저 막말을 뱉어대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막냐고. 선배, 왜 이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저한테 기행 가자고 한 것도 선배고 기행 와서 해설 잘해준 것도 선배면서 그래놓고 바뀌는 게 없다고요? 완전히 우유부단 끝판왕이네. 너 말이 좀 심하다? 자신감이 없다니. 난 현실을 말한 것뿐이야. 나라고 안타깝지 않은 줄 알아? 최근에 돌아가신 노동자도 자라면서 봐왔던 참사의 피해자들도 여기 광주에 오면 계속 죽음들이 겹쳐 보여서 마음이 힘들어. 광주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이기 이전에 피해자야.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전라도 욕하거나 빨갱이 소리가 들릴 때 위축되는 마음을 네가 알긴 해? 광주 하루 왔다고 학교 가서 뭘 해보자느니 하는 네가 더 과몰입 아니냐고. 과몰입이요? 자, 학생들,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있는 7반 대표 곽수인의 엄마 김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지금 현재는 대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영 아빠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현우입니다. 전원 구조가 됐다 그랬을 때 바로 사고가 났다고 뉴스 보도 나온 날부터 바로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진짜 전원 구조가 됐을 수도 있겠다. 바로 팽목항으로 갔는데 팽목항에서 막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구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 너무 한산하고 잡고 물어보면은 다 똑같은 말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정리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현장에 나와 있던 담당자들도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지시가 되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시 자체가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인사사고가 발생했었으면 그렇게 통제가 안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느껴졌어요. 아, 맞다. 이게 뉴스에 보도는 되는데 항상 똑같은 그 배 화면? 거기 멘트만 달랐구나. 뭐 구조하고 있고 막 애들이 금방 항구로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첫 신고 뒤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지만 이게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걸로. 그런 것들을 은폐시키고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발생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다림이 시작이 됐잖아요.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올라와서 뉴스를 틀었을 때 내가 팽목에서 겪었던 일하고 전혀 다른 뉴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형태의 5.18을 내가 이렇게 겪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똑같은 재난이구나.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노동절에 분신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결국 숨졌습니다. 양 씨는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분신 이후 진행된 영장 심사에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연락이 와서 분신했다는데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진짜였어요. 이미 심정지 상태에 그 양해동 동지를 만났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걸 봤고 우리 건설 현장은 고용이 불안하거든요. 고용과 실업이 일상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실업 상태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책임져 준 사람은 그런 거죠. 오야지. 그 사람들 인부를 막 불리면서 똥뛰기를 하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다던가 전국 쫓아다니면서 일 주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러던가 인력시장 가는 그 임금 자체도 일한 만큼이 아닌데 거기에서 중간에 다 떼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고용을 교섭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고용을 만들어요. 만나서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거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거리를 좀 확보해야 사람들의 고용이 연속이 될 수 있는 양해동 동지는 그 활동에 진심 다했어요. 4월 달에 하루 임금을 받거든요. 근데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 조합원들의 고용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분이고 아무튼 그런 분을 공갈로 놨어. 가장 잔인한 방법은 외면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일단은 보듬고 아픔을 나누어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외면을 하고 전국의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정당하게 우리가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하고 채용을 요구하고 안 됐을 때 교섭하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면 전국의 노동조합이 다 불법이에요. 끼워 맞추기 수사나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식의 그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굉장히 폭력배에 대하듯이 우리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해동 형은 이런 프라이드 하나로 살았단 말이야. 애들한테도 떳떳한 아빠다. 이거 하나로 살았는데 그거를 공갈범으로 잡범으로 이렇게 취급하니까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든 고위관리자들은 유가족들에 대해서 가해성 발언과 가해를 서슴지 않고 상처를 줍니다. 제가 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까지 구하지 않았는지, 다른 어선들이 구하려고 하는 거를 막기까지 하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것만 말해주면 정말 말 것 그대로의 진실을 원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빨갱이 집단이니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세월을 이용해서 뭔가를 꾀하고 있다느니 진짜 살아오면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먹은 것 같아요. 너무 지능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이었고 그렇게 추운 바닥에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옆에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모욕을 주고 이제 우리 부모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모욕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지 않느냐. 그때 포기를 하기 직전에 우리한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그분들이 시민들이에요. 광화문 옆에 우리가 분향소를 설치하겠다, 그쪽으로 가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이미 그곳에서는 모든 경찰 병력을 다 이용해서 철저히 다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행진을 하고 오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여기 분향소를 설치를 하자 결정을 하고 그래서 텐트를 내리고 여기를 이제 밀어서 가는데 그때 우리 행진할 때 뒤에 따라오던 그 시민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분향소를 설치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나 혼자 우리끼리만 왔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진짜 우리 그 수많은 아이들을 잃었는데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얻은
이 시민들의 힘이 이렇게 큰가. 그때의 그 감동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뒷걸음 칠 수가 없어요. 칠 데가 없어 사실. 뒷걸음 치면 옛날 도구 모야지 하는 짓거리를 해야 돼. 사람들 똥 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원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면 충분히 잘 먹고 살았어요. 아예 나의 저정감을 내려놓고 돈만 쫓던가 아니면 이걸 지켜내던가. 근데 노동조합에서 그나마 인간다워졌어요. 조금이나마.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는 이 순간에 그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몸 부딪혀가지고 한번 뭔가의 하나의 균열을 좀 낸 것 같은데 거기로 동지들이 다 사력을 다해가지고 다 이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유가족들에게 의문이 가는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라라고 해서 설문을 다 받았어요. 무려 450가지의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단 하나도 저희한테 그걸 밝히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럼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강제적으로 오업을 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도달했고,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10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5만 명 국민 동의를 열흘 만에 이루었고, 국회에 가서 발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방을 두드렸고, 야당 의원 183명의 이집트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의원들의 발의로 발의가 된 특별법이 이루어졌죠. 그 특별법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끝까지 투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 보내는 거, 가족에 보내는 게 있었는데 정당에 보내는 것도 일관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안 탄압 과정에서 죽음에 몰리게 되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상황에까지 몰아갔더니 조금 뭔가 사과 한번 뭐 이런 걸로 멈추지는 않은 것 같고. 날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포기를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이 과연 용서가 될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에 어떻게 섞였으면 좋을지, 또 우리 이야기가 아니지만 또 사회 속에서는 어떤 세월호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차츰차츰 하다가 세 번째 작품이 장기자랑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주위에서 이미 자식이 저 세상에 갔는데 이미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 힘들게. 근데 그분이 내 새끼는 이미 죽었지만 당신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그게 정답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더 싸워주지 못해서 세월호를 돕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더 열심히 투쟁하지 못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픔을 겪는 유가족들이 같은 유가족을 걱정하고 사과를 합니까? 너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9년이 넘게 걸어왔지만 아직도 못 밝혔어요. 그래도 우리가 꼭 해내야 하는 일? 왜냐면 이거를 우리 또 다른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대해서 이거를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니까 그래도 우리 몫은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우리가 이겨요. 왜냐면 우리는 생존을 위한 거예요. 생존과,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진을 하나 주셨어요.
지그시 좀 내려다보는 셀카 모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간다. 표현의 단결 투쟁 딱 오래 하던 이 투쟁 나가던 목장 그대로 하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영지야, 아까 과몰입이라고 해서 미안. 네가 말한 것들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아는데 주변의 시선이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저도 항쟁 당시 광주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목소리 내는 분들의 상처와 무게 같은 것들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지도 영웅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좌절하지도 않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 왔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시사, 사진, 역사, 환경, 인권, 통일, 독서 동아리니까 이번에 서울 가면 다바코 회장 선배한테 건의해서 대동제에서 5.18 관련 부스 해보는 거 어때요? 들어보니까 대동제란 이름도 대동광주에서 왔다던데? 알겠어, 내가 얘기해보지 뭐. 좋아요, 그럼 잘해보자고요.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개헌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와주셔서 개헌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가야금을 뜯으며 축제를 준비하던 그때 콩 튀기듯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총소리. 그날 이후로 피해 항쟁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겨우 눈을 뜨면 온통 붉은 세상이었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아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학생도, 축 늘어진 사람을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도, 도로가에 미동도 없이 눕혀진 사람도 모두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갔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피가 부족합니다. 병원으로 와서 헌혈에 동참해 주세요. 누가 우리에게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칼을 휘둘렀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폭도라는 낙인을 찍었습니까? 폭도라고, 빨갱이라고 우리의 항쟁을 왜곡하고 매도하고 내 청춘을 바쳤던 삼터 광주를 떠나 수십 년 동안 이름도 밝히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화해를 이야기합니까? 내 귀에는 아직도 5월의 절규가 남아있는데, 내 입에는 아직도 학살자 전두환은 물러가라 소리가 맴도는데, 5월의 영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피해 역사와 화해는 없습니다. 학살자 전두환과 그 잔당들을 무릎 꿇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없습니다. 봄에 꽃피면 뒷동산에 어머니 동생 손잡고 놀러도 가고, 여름엔 분수대에 튀기는 물 맞으며 햇살도 맞고, 2년 만에 돌아온 그리운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무얼 잘못했습니까? 못된 놈 못됐다고 학살자 놈들 물러가라고 말한 게 죄입니까? 계엄군이 죽도록 패고 총칼로 찌를 때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까? 형 따라 서울로 갈 거라고 말했던 종현이, 강수, 선생님이 되어 사회에 잡초를 뽑겠다던 정현이, 도청 어딜 가도 뛰어다니던 종필이와 그 친구들, 회의실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동수영, 나만 살면 되겠냐고 웃던 재학이, 죽으면 태극기에 싸서 묻어달라던 용동이 형, 학살자 전두환 말고 세상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폭도라고 매질당하고, 빨갱이라고 나무에 매달고, 가혹한 고문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주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광주의 외침은 도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의 영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주를 위한 길, 그 가장 앞에 있을 것입니다. 광주의 외침은 광주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다 내일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미래의 동지들이여, 역사를 넘어 광주에서 다시 만납시다. 광주에 갔던 첫 해, 신묘역에 누워있는 열사들을 만났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 열사들은 학살에 분노하고 대동세상에 환호하고 미국의 개입에 치를 떨었다고 했습니다. 망월동에 왔던 이듬해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누워있는 열사들을 만났습니다. 80년 광주의 5월이 그저 지나간 역사가 되지 않도록 농민이, 노동자가, 학생이 독재를 규탄하고 미국에 분노하고 통일을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정의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사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 물어도 뭔가 막힌 듯 술잔만 들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원래 이런 것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고 군대에서 2년. 수시로 들려오는 선제 공격, 전쟁 대비 소식에 매일 하는 군사훈련도 무섭고 해마다 오르는 집값에 물가에 나가면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두려워졌고 드는 건 국가는 우릴 구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뿐. 나 혼자 살아남아야지. 한탄하며 복학했을 때 동아리에 이끌리듯 돌아온 것도 이런 후회들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광주, 다시 돌아온 80년 5월. 불의와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열사들이 폭도가 되고 빨갱이가 되었던 이유가 보였습니다. 분단이었습니다. 날마다 커지는 전쟁 위기도, 민주화를 외쳤던 열사들을 탄압했던 무기도, 열사들의 삶과 정권에 대해 말을 꺼낼 수 없었던 저의 두려움도, 미국이 어디에나 개입하고 자주국가가 못 되는 현실도, 분단을 걷어내지 않고선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던 광주 시민들과 민족 민주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대동세상을 만들며 꾸었던 꿈, 그 이후 노동자, 농민, 학생이 꾸었던 꿈, 지금도 꾸고 있는 자주국가 건설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꿈을 세 번의 걸음에야 가슴에 새깁니다. 나는 오늘 광주정신과 처음 만났습니다. 광주정신은 신묘역에도 구묘역에도 금남로에도 전남대에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생생히 살아있었습니다. 수많은 묘역 하나하나에 새겨진 5월의 사연을 읽고 묘비 하나하나에 새겨진 5월의 열망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80년 5월의 그 외침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5월 정신을 이어가겠다던 그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그 피와 땀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졌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네. 농민은 농촌에서, 노동자는 일터에서, 그리고 학생은 학교에서 퍼뜨린 5월 정신은 민들레 홀씨처럼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나도 다짐합니다. 역사의 목격자로서, 역사의 증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5월 그날의 정신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5월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나눈 5월의 꿈을 위해서.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 5월에서 통일로 청년 학생 힘으로 5월 정신 계승하자. 지쳐도
몰라 걸어도 저길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김수영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네, 광주 역사의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는 고통받는 민중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지역에 돌아가서도 열사분들이 바랬던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섭시다. 상처받지마 이제 울지마 웃어봐 넌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민수영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그런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촬영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어나셔서 그대로 깔개 두시고 이쪽 앞쪽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